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 준비를 위해 방한했던 울라프 총무 등 WCC 대표단이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WCC 총회를 10개월 앞두고 가진 이번 대표단 방한 과정과 의미를 짚어봅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6일 WCC 세계교회협의회 울라프 총무와 WCC 총회 준비위원장 게나디오스 대주교, CCA 아시아교회협의회 레방 총무 등 WCC 대표단 8명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WCC 총회 준비를 위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대표단이 밝힌 이번 방한 목적은 한국교회로부터 WCC 총회 준비 상황에 대해 듣고 WCC 총회 이후의 계획과 WCC 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해 APC 총회준비위원회에서 확정된 큰 틀의 WCC 총회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도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주일 예배 참석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WCC 대표단은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와 WCC 4개 회원교단, 한국교회 지도자 간담회 등의 다양한 모임에 참석해 총회에 대한 기대와 제안을 들었습니다. 또 세계 교회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도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닌 세계 교회를 섬기는 일에 같이 배우고 뒤에서 참여해서 대표단은 부산교계와 함께 처음으로 준비된 WCC 총회를 위한 전진대회에도 참석해 부산 지역 교회의 기도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허남식 부산시장도 자리해 WCC 총회를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We would like to encourage to continue their spiritual work, their preparations in order real in October, the end of October. God will bless Busan. 이번 총회가 성공적인 화합의 대제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WCC 대표단은 총회 기간 발표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선언문 준비에 관심이 컸습니다. 회의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며 대북 관련 전문가들과의 별도 회의를 갖고 대북 인도적 지원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This theme reflects a very important legac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nd our witness together and our work together as Christians, as churches, as pilgrims, but also representing the whole of humanity and the creation. 하지만 대표단은 한국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평화열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WCC 차원의 공식 협력이 어렵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비자 문제, 평화열차 비용과 기간,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WCC 차원에서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평화열차 프로젝트 자체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세계교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준비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대표단은 최근 한국교회 안에 논란이 됐던 113 합의문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보다 서로 간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WCC 총회가 WCC에 대한 오해나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한 반대를 해소하는 장이 돼야 한다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이번 WCC 대표단의 방안은 10월 30일 개막하는 WCC 총회가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는 기회였습니다. WCC 총회에 7차례 참여한 경험의 게나디오스 준비위원장이 지금부터의 총회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점에 비춰볼 때 더욱 내실 있는 총회 준비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한편 WCC 대표단은 2월 1일 김해공항을 통해 제네바로 출국했습니다. 오는 18일에는 WCC 실무단이 다시 입국해 구체적인 예산 항목 등을 협의합니다. 논의된 예산안이 최종 마련되면 3월에 있을 WCC 실행위원회에 보고돼 확정됩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 하락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인 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안정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들고 있어 신앙의식의 질적 성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는 지난해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5,14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개신교는 지난 98년 조사했을 때 집계됐던 20.7%에서 1.8% 소폭 증가한 22.5%로 나타났습니다.
불교는 23.5%에서 22.1%로 감소했고 천주교는 7.5%에서 10.1%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간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소폭이 남아 양적 성장을 거두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신앙의식 변화 측면에서는 또 다른 문제점을 담고 있습니다. 개신교인의 신앙생활 이유를 조사해보니 과거 98년과 2004년에는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란 응답이 1위를 차지했지만 8년이 지난 지금은 15%포인트 하락해 2위를 차지했습니다. 2012년 1위를 차지한 대답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로 개신교인 38.8%가 선택했습니다. 이 밖에도 건강이나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대답은 8년 전과 비교했을 때 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즉, 개신교인들의 신앙생활이 기복적인 양상으로 변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일반 개신교인들이나 또 비개신교인들, 전체적으로 한국인들이 종교성이 굉장히 약화됐어요. 종교의 어떤 역동성이라고 그럴까? 종교 스위칭도 별로 안 되고, 그다음에 교회 생활이나 그런 정도도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약화된 것 같고, 그런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개신교인들의 윤리의식 변화도 눈에 띕니다. 이혼이나 낙태, 음주, 혼전 성관계 등 윤리에 관한 모든 질문 항목에 대해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 해도 무방하다는 비율이 이전 조사 결과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혼은 35.9%에서 60.9%로, 낙태는 36%에서 41.5%로, 혼전 성관계는 29.5%에서 51.3%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개신교인의 신앙의식 변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병현 교수는 개신교인들의 윤리의식 저하가 계속되면 개신교 증가 추세도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 성장 없는 양적 성장은 무의미하다는 설명입니다. 질적으로 하락하면은 양적으로 하락하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 질적인 하락이라는 것이 양적인 하락을 아마 선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편 종교별 이미지 평가나 신뢰도에서 비개신교인들은 타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했을 때 개신교계 지도자들이 교세 확장에만 더 관심이 있고 자질이 우수하지 못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신뢰도 역시 개신교가 18.9%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비개신교인들은 여전히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주길 바라며 구제, 봉사 등 사회적 영역에서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98년과 2004년에 기독교계 단체인 한미준에서 실시한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 활동과 신앙의식 조사에 이은 세 번째 조사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23%로 95% 신뢰 구간입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지난해 난민지위 신청자 수가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내 난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정부의 난민지위를 신청한 외국인은 1,1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한국이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을 시행한 199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국가별로는 스리랑카가 309명으로 가장 많았고 파키스탄이 242명, 민주화 시위로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에서도 146명이 신청했습니다. 1994년 5명으로 시작한 난민 신청자 수는 2003년에는 148명으로 처음 세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지금까지 5,069명이 누적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난민인권센터는 늘어나는 난민 신청자 수와 비교해 시설이나 예산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숭실대학교 제13대 한원수 총장의 취임 감사 예배가 한경지 기념관에서 진행됐습니다. 한 총장은 기독교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 총장은 한국 최초의 대학인 숭실대가 최초를 최고로 승화시키는 역동적인 학교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융합 전공을 창출해 교육 체계를 혁신적으로 구축하는 등 제3의 창학을 이루겠다고 전했습니다. 한 총장은 또 분권화되고 높은 소통 능력을 갖춘 행정체제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박종순 법인 이사장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학교를 만들려면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며
소통과 화해, 이해와 협동의 공동체가 되도록 한 총장이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축사에서 인격과 실력, 리더십을 고루 갖춘 한 총장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 총장은 1992년부터 숭실대 교수로 재직해왔으며 어학원장, 정보통신 전자공학부장, IT 대학장 등의 보직을 역임했습니다. 남북한 화해 협력에 기여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펼치기 위한 선교단체 결의 사랑이 창립됐습니다. 여러 교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법인 이사장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신경하 전 감독회장이 맡았습니다. 창립 감사 예배에서 신경하 이사장은 지금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을 돕지 않는다면 통일 시대에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며 결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돕는 데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의 사랑은 지난해 6월 통일부 법인단체로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현재는 북한 주민에게 영양제를 공급하는 한편 의약품 공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 보건 진료와 북한 교회 지원 교류, 산림 농업기술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감사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북한 동포를 돕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며 결의 사랑이 많은 일을 감당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근상 회장과 김영주 총무 등이 이달 말 러시아를 방문하고 러시아 정교회 키릴 대주교를 만날 예정입니다. 교회협 국제위원회 이태근 신임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회협과 러시아 정교회 관계를 재정립하고 러시아 내 한국교회 협력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5일 출국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 정교회 키릴 대주교와의 만남은 3월 1일로 예정돼 있으며 평화열차에 대한 협력과 중국교회 참여 독려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러시아는 평화열차가 통과할 때 가질 평화마당에 높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예장통합 손다릭 총회장, 기장총회 나홍균 총회장 등을 비롯해 평화열차 추진 실무진도 동행합니다. 한편 교회협 국제위원회는 올 한 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평화 정착과 미얀마 교회협의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말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에 대한 세부 기준 고시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교육시민단체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고시안에 따르면 가해자가 진정성 없이 사과하더라도 피해자는 가해자가 무서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어 피해자의 공포는 전혀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 대화 모임을 통해 양측이 편안한 분위기 가운데 충분히 마음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단체는 또한 학교 폭력에 대응하는 정부의 기조가 처벌 중심에서 갈등 해결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갈등과 폭력에 대응하는 학교와 교사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고시안은 학교 폭력 전력이 없던 가해 학생이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해 받아들여졌을 경우 해당 사건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신임위원장에 허원배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정전협정 60주년을 맞는 올해부터 광복 70주년이 되는 2015년 8월 15일까지 민족의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을 위한 3년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서울 YWCA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차귀숙 신임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창조론 오픈포럼이 오는 16일 서울 건국대학교에서 정기포럼을 개최합니다. 날씨입니다. 세차게 내리던 비도 모두 그치면서 이번 주말은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따라서 야외 활동하시기에도 좋겠는데요. 이번 기회에 밀린 청소나 세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춘천 영하 2도, 대구 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5도, 부산 12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동해 먼바다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 해상에서는 1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일 오후부터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화요일 오후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